시장 한복판에서 난 오래전 떠난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62세의 남성이 아버지를 회상하며 과거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호는 아침 햇살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오전 11시쯤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었다. 62년을 살아온 그의 발걸음은 여유로웠다. 은퇴한 지 이태가 지났고 이제 그는 마을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사흘씩 자원봉사를 하며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오늘은 봉사가 없는 날이었다. 아내가 부탁한 장을 보러 나왔을 뿐이었다. 시장은 늘 보던 풍경이었다. 생선 가게에서는 고등어와 갈치를 손질하는 소리가 들렸고 과일 가게 앞에는 붉은 사과와 노란 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채소 가게 할머니는 시금치를 다듬으며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성호는 그 모든 것이 익숙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이 가슴을 스쳤다. 성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공기는 서늘했지만 햇살은 따사로웠다. 완벽한 날씨였다. 그런데도 마음 어딘가가 무거웠다. 오늘은 뭔가 다르네. 성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늘 보던 길인데 오늘따라 마음이 이상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코너로 향했다. 배추, 무, 파, 마늘 아내가 적어준 메모를 꺼내 하나씩 확인하며 물건을 골랐다. 성호는 물건을 고르면서도 계속 마음이 어수선했다. 왜일까? 오늘 아침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평소처럼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산책을 하고 시장에 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허전함은 뭘까? 문득 어제 본 사진이 떠올랐다. 아내가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보여준 사진이었다. 아버지가 밭에서 호박을 수확하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 땀에 젖은 얼굴로 웃고 계시던 아버지. 그 사진을 본 순간 성호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었다.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다. 78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성호는 장례를 치르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복잡해서였다. 아버지가 싫었던 건 아니었다. 성호는 다시 중얼거렸다. 정말이었다. 아버지를 싫어한 적은 없었다. 다만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농사일에 평생을 바친 아버지. 말수적고 감정 표현이 서툰 아버지. 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한 아버지. 성호 자신도 그런 아버지를 닮았다는 걸 알았다.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어색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은 농사 방법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가족은 떠나도 흔적은 남는다. 성호는 그것을 알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아버지의 모습이 꿈에 나왔다. 아직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직도 아버지의 손길이 그리웠다. 성호가 사는 동네는 대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다. 30년 전만 해도 논밭이 많았지만 이제는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며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도 오래된 재래시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대형마트보다 이 시장을 더 선호했다. 성호는 이 시장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이곳에 와서 농산물을 팔았다. 호박, 고구마, 감자, 옥수수 계절마다 다른 작물을 팔았다. 아버지는 늘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에서 수확한 것들을 트럭에 싣고 시장으로 왔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좌판 앞에 앉아 계셨다. 어린 성우는 그런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다. 왜 공부를 더해서 회사원이 되지 않았을까? 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사셨을까? 친구들 아버지는 넥타이를 메고 출근했는데 자신의 아버지는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일했다. 성우는 열심히 공부해서 도시로 나갔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다.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셀러리맨이 되었다.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았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아버지로부터의 도망이었을지도 모른다. 은퇴한 지 이태. 성우는 이제야 여유가 생겼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손주들을 돌보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던 오늘도 그런 날 중 하나였다. 성우는 채소를 다 사고 과일 코너로 향했다. 그때였다. 시장 모퉁이에 작은 좌판이 눈에 들어왔다. 파란색 천막 아래 호박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다. 할머니는 호박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다. 마른 행주로 호박 표면을 쓰다듬듯 닦았다. 그 손놀림이 너무나 익숙했다. 성우는 발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손짓, 그 자세, 그 표정, 아버지였다. 아니, 아버지가 아니었다. 할머니였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아버지와 닮았다. 아버지도 호박을 팔 때 저렇게 하나하나 닦으셨다.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흙을 털어내고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고 가장 좋은 것을 앞에 놓으셨다. 호박은 정성이야. 손길이 가야 제맛이 나는 거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성우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가슴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호흡이 가빠졌다. 할머니는 여전히 호박을 닦고 있었다. 주름진 손, 구부정한 등, 해진 앞치마. 78세쯤 되어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와 같았다. 성우는 발을 떼지 못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다. 그리움, 후회, 죄책감,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한 번에 밀려왔다. 그 손짓 아버지랑 똑같다.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62년을 살아온 남자가 시장 한복판에서 호박을 닦는 할머니를 보며 울컥하고 있었다. 성우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뭐지? 왜 이러는 거지? 그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시장 밖으로 나왔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성우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다.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왜 난 아직도 저 장면에 흔들리는가? 15년이 지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년이 흘렀다. 그동안 성우는 잘 살아왔다. 아들 둘을 키우고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매일 떠올린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 호박 파는 할머니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성우는 아버지에게 잘하지 못했다. 아니, 차갑게 대했다. 특히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 친구들이 아버지 직업을 물으면 얼버무렸다. 명절에 고향에 가는 것도 싫었다. 회사 동료들에게 시골 출신이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성우가 얼마나 자신을 멀리하는지
알고 계셨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도 원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묵묵히 농사를 짓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멀리서 아들의 삶을 지켜보셨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도 성우는 차갑게 대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갔지만 고작 30분 있다가 회사 일이 있어서라며 돌아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왜 그랬을까? 왜 조금만 더 다정하게 대하지 못했을까? 성우는 고개를 숙였다. 후회가 밀려왔다. 15년 동안 억눌러 왔던 후회가 폭발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큰아들 철수였다. 42세인 철수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성우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뭐 하세요? 응, 시장에서 장 보고 있다. 너는? 저도 점심시간이에요.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철수의 목소리는 밝았다. 성우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 진정이 되었다. 철수는 성우와 달랐다. 감정 표현을 잘했다. 아버지에게도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요즘 도서관 봉사 자주 하신다면서요? 일주일에 사흘만 해. 별로 힘들지 않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할아버지 생각나세요? 성우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갑자기 왜? 어제 엄마가 옛날 사진 보여주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농사 지으시던 사진들. 그걸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저도 할아버지랑 더 많이 놀고 싶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철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성우는 가슴이 또 뭉클해졌다. 할아버지도 그땐 많이 힘들었겠지. 손주들 보고 싶으셨을 텐데 우리가 자주 안 갔으니까. 철수의 말에 성우는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이 맞는 말을 했다. 아버지는 손주들을 무척 사랑하셨다. 하지만 성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가지 않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길이 멀다는 핑계로 피했다. 철수야, 나도 할아버지에게 잘하지 못했어. 성우는 힘들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아니야. 난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 농사 짓는다고, 시골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어. 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성우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들의 위로가 가슴에 스며들었다. 미묘한 위로네. 고맙다, 아들. 전화를 끊고 성우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아들과의 대화가 힘을 주었다. 성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시 시장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회피만 하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15년 동안 회피했다. 아버지에 대한 후회를, 죄책감을, 그리움을 모두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하지만 오늘 호박 파는 할머니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다시 떠올랐다. 성우는 결심했다. 할머니에게 가서 호박을 사기로 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사람들의 목소리, 음식 냄새, 좌판의 물건들, 모든 것이 여전했다. 성우는 천천히 호박 좌판 쪽으로 걸어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다. 호박을 닦고 정리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계셨다. 성우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호박 사러 오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온화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성우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78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아버지와 같은 나이. 네, 호박 좀 보려고요. 성우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할머니는 성우에게 호박들을 보여주었다. 크고 작은 호박들이 좌판 위에 놓여 있었다. 이건 맷도로박이고 이건 청둥호박이에요. 어떤 걸 찾으세요? 맷도로박으로 하나 주세요. 성우는 가장 크고 반듯한 호박을 골랐다. 할머니는 호박을 들어 올리며 다시 한번 표면을 닦았다. 그 손놀림이 또다시 아버지와 겹쳤다. 좋은 걸 고르셨네요. 이 호박은 제가 직접 키운 거예요. 직접 키우세요? 네, 우리 집 뒤에 작은 밭이 있어요. 거기서 20년째 호박을 키우고 있지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성우는 호기심이 생겼다. 20년이나요? 대단하시네요. 뭐가 대단해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지. 호박은 손길을 많이 타요. 매일 물 주고 벌레 잡아주고 쓰다듬어줘야 해요. 그럼 호박도 그걸 알아요. 맛이 달라진다니까. 할머니는 호박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마치 손주를 대하듯 다정한 손길이었다. 호박은 사람 마음도 닮아요. 정성을 쏟으면 그게 그대로 나타나요. 성우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버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농사는 정성이야. 흙을 만지는 것도 물을 주는 것도 모두 마음이 담기는 거지. 할머니, 농사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 하지만 보람이 있어. 이렇게 예쁜 호박이 열리면 모든 고생이 다 잊혀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다. 성우는 문득 궁금해졌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우리 아들이 그만하라고 하지. 이제 나이도 있는데 쉬라고. 근데 난 못 그만두겠어. 이게 내 삶이거든.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다. 성우는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달았다. 성우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버지 생각이 더욱 강렬하게 떠올랐다. 아버지도 평생 농사를 지으셨다. 아들이 이제 그만하고 편히 쉬세요라고 말해도 밭을 떠나지 못하셨다. 농사가 내 삶이야. 이걸 안 하면 난 뭐라고 살겠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그때 성우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굳이 힘든 일을 계속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저 씁쓸하게 웃기만 하셨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농사는 아버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정체성이었고 자존감이었고 삶의 의미였다. 흙을 만지고 씨를 뿌리고 작물을 키우는 것이 아버지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런데 성우는 그것을 무시했다. 폄하했다. 부끄럽게 여겼다.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앞에서 시장 한복판에서 62년을 살아온 남자가 울고 있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다. 성우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를 보니 제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아버지도 평생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호박도 많이 키우셨고요. 그러셨구나.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네요. 네, 그런데 저는 아버지에게 잘하지 못했어요. 특히 젊었을 때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농사 짓는 게 창피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는데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성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때 왜 더 다정하지 못했을까? 왜 더 자주 찾아뵙지 않았을까? 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을까? 성호는 감정이 북받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후회가 폭발했다.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성호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손님, 사람 마음은 늦게라도 알아주면 돼요. 성호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보았다. 아버님도 아셨을 거예요. 아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가끔 차갑게 대해도 그래도 사랑한다는 걸. 하지만 저는 제 아들도 젊었을 때는 저한테 잘하지 못했어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자주 못 왔지. 그래도 난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자식이 자주 안 와도 연락 안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자식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성호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버님도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손님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할머니는 호박을 들어 성호에게 건넸다. 이 호박에는 제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매일 아침 밭에 가서 쓰다듬어 주고, 물 주고, 햇빛 잘 받게 해주고, 그런 정성이 다 들어있지요. 아버님도 똑같았을 거예요. 손님을 키우면서 매일 정성을 쏟으셨을 거예요. 말로 표현은 못하셨어도 그 마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성호는 호박을 받아들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다. 그 무게가 아버지의 사랑처럼 느껴졌다. 이제라도 아버님 마음을 알아들이세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아버님께 마음을 전하세요. 할머니의 말이 결정타였다. 성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성호는 소리 없이 울었다. 성호는 할머니께 돈을 드리고 호박을 안고 시장을 나왔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뭔가 풀린 기분이었다. 15년 동안 짓눌러왔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벤치에 다시 앉아 호박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으로 호박 표면을 쓰다듬었다. 매끈하고 단단했다. 할머니의 손길이 느껴졌다. 아버지도 이렇게 정성을 쏟으셨구나. 성호는 비로소 이해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는 말이 없었지만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감정 표현이 서툴렀지만 무관심했던 건 아니었다. 아버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들을 사랑하셨다. 묵묵히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들이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하고 멀리서 지켜봐 주셨다. 성호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지만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차갑게 대했지만 미워한 건 아니었다. 다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죄책감을 이제 내려놓아야겠다. 성호는 혼잣말을 했다. 할머니 말이 맞았다. 늦게라도 알아들이면 됐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성호는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바라봤겠지. 성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가을 하늘.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아버지가 그곳에 계실 것 같았다. 웃으며 아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았다. 아버지, 미안했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성호는 속으로 말했다. 목소리로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을 담아 말했다. 눈물은 이제 멈췄다.
가슴은 여전히 뭉클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성호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은 가벼웠다. 호박을 안고 걸으면서 성호는 여러 생각이 들었다. 오늘 할머니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성호에게 보낸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이제야 조금 가까워진 듯했다. 성호는 웃음이 났다. 15년 만에 아버지와 다시 연결된 기분이었다. 늦었지만 의미가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현관에서 맞이했다. 어머, 호박을 샀네요? 이렇게 큰 걸? 응, 시장에서 샀어. 직접 키운 거래. 좋네요. 호박죽이라도 끓일까요? 그래, 그러자. 성호는 호박을 주방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다. 아내는 성호의 얼굴을 보더니 물었다. 당신 울었어요? 응? 눈이 빨개요. 성호는 거울을 봤다. 눈이 조금 붓고 빨갛게 되어 있었다. 아내는 성호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내는 성호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는 성호의 마음을 알았다. 아버지께서 보고 싶으셨구나. 응. 오늘 시장에서 호박 파는 할머니를 봤는데 아버지랑 너무 닮아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 아내는 성호를 안아주었다. 따뜻한 포옹이었다. 성호는 아내의 품에서 마지막 남은 감정을 풀어냈다. 저녁 무렵 성호는 주방에 들어가 호박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칼로 호박을 반으로 갈랐다. 속에서 노란 과육이 드러났다. 씨를 빼내고 껍질을 벗기고 작은 조각으로 잘랐다. 손질하는 동안 아버지 생각이 계속 났다. 아버지도 이렇게 호박을 다루셨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서. 성호는 호박죽을 끓이기로 했다. 찹쌀가루를 준비하고 물을 붓고 천천히 저으며 끓였다. 호박이 부드럽게 익어가면서 달콤한 향이 주방에 퍼졌다. 아버지에게 못한 마음을 여기 담아본다. 성호는 죽을 저으며 중얼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드리는 공양이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드리는 마음이었다. 죽이 다 끓자 성호는 가족들을 불렀다. 아내, 큰아들 철수, 며느리, 손주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늘은 특별한 호박죽이에요.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만들었거든요. 성호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철수는 아버지를 이해하는 듯 웃었다. 할아버지 좋아하셨겠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거. 그러셨지. 할아버지는 가족이 함께 있는 걸 제일 좋아하셨어. 가족들은 호박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 추억을, 옛날 이야기를, 농사 이야기를. 성호는 오랜만에 아버지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했다. 후회나 죄책감 없이 그저 그리움과 사랑을 담아서. 손주들도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재미있어 했다. 성호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셨구나. 손주가 말했다. 성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이것도 아버지를 기억하는 방법이었다. 다음 날 성호는 다시 시장을 찾았다. 이번에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호박을 팔고 계셨다. 성호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어제 그 손님 다시 오셨네요. 네, 할머니.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뭘 했다고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15년 동안 풀지 못했던 게 풀렸어요. 할머니는 성호의 손을 잡았다. 다행이네요. 손님 얼굴이 어제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내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이제 더는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이제 더는 피하지 않으려고요. 성우는 할머니께 작은 선물을 드렸다. 도서관에서 가져온 농사 관련 책이었다.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서요.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한 책이에요. 어머, 이걸 왜? 고마워요. 할머니는 책을 받아들고 기뻐하셨다. 성우는 할머니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작별 인사를 했다. 자주 올게요, 할머니. 그러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성우는 시장을 나오며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다. 과거와 현재의 관계가 재정립됐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성우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계셨다. 그리고 이제 성우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평온함이 찾아왔다. 마음이 안정됐다. 이제 성우는 아버지 생각을 할 때 후회보다는 감사를, 죄책감보다는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성우는 주방 창가에 작은 호박을 하나 놓아두었다. 할머니께서 덤으로 주신 작은 호박이었다. 이걸 여기 놓아두면 어때요? 장식으로. 아내가 제안했고 성우는 동의했다. 호박은 창가에서 햇살을 받으며 빛났다. 노란색이 따스했다. 성우는 매일 아침 그 호박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호박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떠올랐다. 그리고 시장의 할머니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날의 감정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괴롭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가 됐다. 기억은 이렇게 남아 사람을 살린다. 아픈 기억도 후회스러운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와 성장의 자원이 된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다. 세상은 계속 흘러갔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저도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우는 속으로 말했다. 목소리로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을 담아 말했다. 호박은 여전히 창가에서 햇살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이 성우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비쳤다. 기억은 이렇게 남아 사람을 살린다. 사랑은 이렇게 남아 계속된다. 그리고 삶은 이렇게 흘러가며 의미를 찾는다. 성우는 미소 지었다. 평온한 미소였다. 이제 그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자신과의 관계도 모두 평화로워졌다. 창가의 호박이 햇살에 반짝였다. 그 빛이 여운으로 남았다.